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투자와 트레이딩. 오늘 영상 주제는요.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만 관심 주면 정리 끝 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자, 어제도 사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전기차, 이 2차 전지에 관심은 있으신데 이 종목을 선택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많은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하고 보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실 것 같고 해서 제가 딱 이 종목들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정리를 했으니까는요. 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드리는 종목의 시세 흐름 매일 전해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카톡방에서 시세 흐름을 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카톡방으로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카톡방 입장은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는요. 이제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제 영상이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주목되는 전망 이런 부분들은 앞전의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아니더라도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듣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관심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 완성차 내연기관 완성차는 지금 시장이 정체돼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연 평균 성장률이 거의 3%를 못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 내연기관의 시장 성장률입니다. 그 안에서 정체돼 있는 완성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소차가 되겠죠. 수소차가 유의미한 점유율을 늘려가는 시기가 2020년 이후, 2023년, 2025년 이후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간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 중국, 또 유럽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 경유차, 휘발유차 생산을 제한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서울 그 사대문 안쪽으로 노후 경유 차량은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가 있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전기차, 친환경 차가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시기가 2020년 이후 23년, 25년도서부터 늘어가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 투자를 진행을 해 놔야 된다. 자,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좀 해 드리자면 집전화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갔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가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집전화, 유선전화가 무선전화로, 무선전화가 이제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바뀌어 가듯이 이제 완성차,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CATL이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2018년도 2017년 이후로 CATL이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하 파나소닉, BRD, LG화학 쭉 이렇게 순서대로 점유율이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완성차 업체들에다가 배터리 납품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정성과 성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들이 자기들 만들기 편한 대로 안정성과 성능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기 만들기 편한 대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회사들한테 공급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배터리 제조사는 자동차 회사들이 설계한 전기차 형태와 제조 방식에 따라서 배터리를 다른 형태로 공급을 해야 돼요. 파나소닉은 테슬라는 파나소닉이 거의 독점을 하잖아요. 원통형. 예?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통형으로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시장 점유율을 판가름하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향후에 얘가 저로 갈 수도 있고, 뭐 SK이노베이션이 일로 올 수도 있고, LG화학이 일로 갈 수도 있고, 뒤죽박죽. 향후에 이 점유율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 입맛을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해드리겠는데요. 자, 배터리는 앞서서 이제 원통형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형태별로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 사진이 조금 흐려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써 있는 게 LG 화학이에요. 그리고 이게 삼성 SDI고, 근데 삼성 SDI는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만 하는 거 아니죠? 소형 2차전지, 그리고 또 스마트 웨어러블, 또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다양해지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2차전지도 다양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파우치형이 향후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배터리 제조사들은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의 요구사항대로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파우치형이 일단 설계의 자유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서 다양한 전기차 업체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가 유리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런데 생산 비용은 좀 높아요. 생산 비용 측면에서는 각형이나 원통형에 비해서 파우치형이 좀 높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극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비용의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자,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구성도 말씀을 드렸어요. 코발트, 니켈,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을 쓸 건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NCM, NCA, NCO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구성 요소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니켈 비중을 조절하면서, 코발트 비중을 조절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 성능을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구 개발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에는 리튬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배터리 성능이 좌우되고, 또 자동차 업체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벌써 종목들 이름이 나왔잖아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 LG화학, 삼성 SDI, 예? 그리고 양극재 기업, 음극재 기업, 예? 분리막, 전해집, 그리고 여기에 또 일렉포일, 동박, 딱 정해져 있어요. 기업들은. 근데 양극재만 놓고 보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음극재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만 양극재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배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후공정 기업, 그리고 장비,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또 장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만 추리면 딱 한정된 종목들만 보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드리면, 2차전지 테마라고 하기에는 이제 지나갔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LG화학서부터 쭉 거의 뭐 50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AFW, SKC, 에코프로비엠, 천보, 이노메트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다 매수할 수 없잖아요. 매수가 불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느냐? 제가 정리한 대로 정리를, 관심 종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연초 1월 달에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실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해 드렸다 라는 부분을 몇 차례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PNT, PNE솔루션, 엠플러스, 또 일진머티리얼즈. 그러면서 제가 매수 가격까지, 이게 저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제가 제공해드린 자료예요. 이렇게 매수하시라고. 근데 이 종목들 8종목을 다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LG화학을 선택을 하셨으면 LG화학 플러스 또 소재 관련주를 또 해가지고 2종목 내지는 3종목을 2차전지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종목을 어떻게 정리해 놓고 보시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가격 흐름을 좀 쭉 볼게요. 가격 흐름. 지금 보시는 종목은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제가? 시장 영향으로 급락, 반등, 가벼운 가격 조정, 그리고 재차 상승. 자, 이런 가격 시세 흐름을 보였는데, 자, 삼성 SDI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LG화학과 거의 유사한 시세 흐름을 보이네요. 포스코케미칼은 비슷하죠. 일진머티리얼은 비슷해요. 에코프로도 비슷합니다. PNT 비슷하고요. 엠플러스, PNE솔루션, SKC, 타이거, 2차전지, 테마까지. 어때요? 시세 흐름이 유사하죠? 네, 유사합니다. 근데 이 유사한 가격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2차전지 종목도 있어요. 또 더 강한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해드린 이 종목들, 그리고 종목 선택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이 ETF 상품을 매매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하지만 보시면 타이거 2차전지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7% 상승을 했어요. 1.47%. 그런데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2.2% 상승했어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건 감안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8종목 정도로 압축해 드렸지만 그것도 선택하기 힘들다. 그 안에서도. 그러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를 하셔도 무방은 하나, 종목 수익률을 따라가지는 못할 수 있어요. ETF가. 예, 그거는 감안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꼭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서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입할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친절하게 표시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그 외의 종목들,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PNT, 엠플러스, P&E 솔루션,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교육 영상 보시면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에 대한 실전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한 그런 교육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시세 흐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어드바이스? 예, 좀 조언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제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은 또 제가 장중에 답변을 드리기도 하니까 오셔서 또 도움을 받아가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렇게 종목을 정리해서 네,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이렇게 투자의 대상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